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어제는 이제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지력을 보여주나 싶더니 오늘은 또 힘없이 밀리면서 이 아래 꼬리를 소화하는 음봉이 발생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전히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린 이 고점 추세에 대해서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빠져서 이대로 다시 주가가 끝없이 흘러내리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참 많으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냥 이 앞전 상승에 대한 거쳐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뿐이죠. 주포 세력들이 이 시세를 끌어내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들을 지금 현재 받아내면서 다음 폭등하는 파동을 만들기 위해 힘을 끈질기게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무겁게 짓누르는 저항 추세대를 과연 세력들이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 돌파를 시킬 건지, 그리고 왜 지금 발생하는 이 지루한 눌림목 구간마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잡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차트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시간과 더 정성을 들여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에코프로는 제가 이 밑바닥 7만원대와 이 9만원대부터 이렇게 이제 맥점 차트에 터치를 했을 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밀렸을 때도 이 핵심 파란 밴드에서는 여기가 이제 중기적 바닥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앞전 바닥 라인에서 매수에 대한 타점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발생하는 눌림목 구간을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리고 제 말을 믿고 움직이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은 급반등세가 현재 진행이 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짚어드렸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5월과 이제 6월은 철저하게 좀 바닥을 만들고 다져놓는 구간이고, 정작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 구간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6월의 흐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6월은 세력들이 이제 바닥 다지기를 완료해 놓고 본격적인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신호를 보이면서 상방에 대한 추세를 도모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뿐만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자, 일단 최근에 LG 엔솔에서 대규모 이제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호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밸류 체인상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한테도 조만간 거대한 수주 낙수 효과가 고스란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단지 대형 계약을 완료하고 이제 장부의 숫자가 먼저 찍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갔을 뿐입니다. 아직 에코프로는 공시의 숫자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멍하니 계시다가는 지난 이 9만원 바닥 라인에서처럼 이번에도 날아가는 버스를 놓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북미 시장 등에서 수조 원대 규모의 이제 ESS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제 ESS 안에 들어갈 양극재와 그리고 전구체 물량들 역시 그러니까 수조 원 단위로 무지막지하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에코프로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재활용부터 거기에 전구체, 거기에 양극재까지 이 한 곳에서 다 해먹는, 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이클링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주한 그 엄청난 ESS 대량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BM의 뭐 양극재 공급망 이런 공장들이 그러니까 풀가동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분들이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이제 캐즘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뭐 양극재에 대한 매출이 이제 완전히 둔화된 것처럼 걱정을 하시는데, 그 공백을 무섭게 메우면서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핵심이 바로 ESS라는 거죠. 이제 최근 AI 데이터 센터 폭발로 인해서 전력 부족 사태부터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 ESS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대형 계약을 필두로 이제 이 에코프로의 ESS양 양극재 물량이 은밀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실적 발표가 공시되고 이제 숫자에 찍히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면 주가는 이미 돌파를 하고 고점에 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지금 이 에코프로는 단순한 제조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이 광산 지분 투자까지 시작을 해서 핵심 원자재인 이 리튬 임가공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까지 싹 다 내재화를 끝내놨습니다. 자, 향후에 ESS 물량 대량 공급 계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원자재 회전율 또한 극대화가 되면서 그동안 이 에코프로의 실적을 갉아먹었던 가장 큰 원인인 이 리튬 가격 여파를 단번에 씻어내고 마진율 역시 급격하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2차 전지 섹터는 이 특유의 테마성과 묶여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거대한 낙수 효과만큼은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명확하게 다 받아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아줬죠. 그리고 이미 제가 보는 이 노란 밴드에서 현재 지지에 대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만 현재 이 파란 밴드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왜 따로 놀지 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데 전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주가가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급 이동과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면 먼저 달린 말이죠. 먼저 강하게 치고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 고가 추세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가 치고 나갈 때 바닥권에서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이 보상 심리와 더불어 섹터의 이 순환매 수급이 그러니까 오늘이 좀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돋보이는 흐름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두 회사는 따로 움직이는 별개의 테마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대한 성장이 꼭 BM에 대한 성장이고, BM의 수주가 곧 에코프로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직결이 된 완벽한 운동 공명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기적으로 일봉 한두 개 캔들로 연연하면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강하니까 에코프로를 던지고 갈아타야지 하는 이 엇박자를 타면은 그러니까 수수료만 날리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수급적으로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좋은 흐름을 더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BM도 그냥 포트에 같이 섞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매도를 하고 갈아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결국 큰 시세가 제대로 분출이 될 때는 두 종목 다 쌍두마차가 되어서 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면서 완벽한 이 커플링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전형적인 키 맞추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의 흐름만 보더라도 갈 때는 결국은 한문처럼 같이 가죠.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그럼 이 도대체 돌파에 대한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점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건데, 자, 다가오는 이제 6월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7월에 근접을 하면 할수록 주가 역시 이 지루한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 고가 추세에 대한 돌파를 강력하게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가 돌파되는 그 구간이 이제 우리가 다음 대세 상승을, 즉 추세를 생각해야 될 결정적인 맥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점 타점에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이제 수조 원짜리 대형 우량주들도 있지만 당장 이제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되는 부실 기업들도 있어요. 그죠? 동전주나 이런 애들. 우리 지금 이 코스닥은 1,800개에 대한 기업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거래소가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단일 체제를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3개 리그로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실적, 시총, 지배구조 같은 성적표에 따라서 승격을 시키느냐 아니면 다운을 시키느냐, 이런 승강제가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리그를 체크를 해보면, 자, 1부 프리미엄 리그는 코스닥을 대표한 이제 초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초에는 170개, 최근에 이제 100개 안팎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압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죠. 자, 이 일부 리그가 만들어지면 관련 지수와 그리고 대형 ETF 상품들이 시장에 대거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보셨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ETF 출시되고 나서 또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줬죠. 그러한 수급 쏠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부 리그에서는요. 자, 2부 스탠더드 리그는 일반 중견, 중형 상장사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2부 리그를 설정을 하는 거고, 자, 3부 리그는 부실한 기업이나 1,000원 미만의 흔히 말하는 동전주들 있죠. 얘네들이 유배가 당하는 곳이 바로 3부 관리군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1부, 2부, 3부 리그를 나누냐 이겁니다. 이 속내를 뚫어봐야 되는 건데, 자, 그동안 코스닥에서 이제 덩치가 좀 크다 싶으면은 다들 개미들을 버리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바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모티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초우량급들 종목들은 그러니까 1부 리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코스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1부 리그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관과 연기금 이런 패시브 자금들을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쌓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에코프로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죠. 네, 3등. 그러니까 이런 1, 2, 3등 업체, 4등 업체 이쪽으로 이제 엄청난 패시 자금들을 쌓아주겠다라는 거죠. 사실도 명확하게 지금 잡혀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당장 6월에는 이제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달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이제 최종 개편안을 확정을 하고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가동하고 시행은 언제 하냐? 바로 10월에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제가 말한 대로 몇 부 리그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1부 리그의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우리가 포트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린 그 시기를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냐?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매집을 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맥점 차트를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자동 로직을 돌려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매집을 한다고 했었던 것들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꽤 컸음에도 지금 다 회복이 되고 수익 전환을 하더라는 거죠. 초기 투자금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평범한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 맥점 차트를 대입해서 자동 로직을 돌렸더니 결과값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는 종목마다 고유의 주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주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이 맥점 차트라는 건데, 그래서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밴드가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없을 때는 앞에 보면 형성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밴드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런 대량 거래량과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이건 더 확실한 신호가 되는 거죠. 바로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즉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이 주가가 밴드에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차분하게 매집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도 제가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한 내역을 보면은 이제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이 됐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맥점 밴드에 이렇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제가 월 4회씩 알아서 분할 매집이 되도록 로직을 설정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매집 횟수에 대한 제한과 금액에 대한 제한을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세력들과 함께 들어가는 국면이 되는 거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확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자동으로 매집을 하고 또 확산이 나오면 수익을 청산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7개월 동안 로직을 돌린 결과값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수치라는 거예요. 제가 딱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는 공포 구간이죠. 여기서 매집을 하고 과열, 환희에는 뭐랍니까? 매도를 한다. 즉 밴드 안에서만 매집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 맥점 차트에는 고스란히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매일 밤잠 설치고 고민을 하는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거래를 하는 거고요.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린 것처럼 철저한 매매 횟수의 제한과 금액의 제한으로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고민들을 맥점 차트가 보완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어디서 돈을 쓰는지 또 어디서는 이렇게 힘을 빼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이 확산의 국면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계속해서 이 주포의 매집 신호가 확실하게 포착이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매수에 대한 타점을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번 급락과 같은 자리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가가 이제 확산 국면에 가면, 과열 국면에 가면, 그때 이제 절대 우리가 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또 제가 수익을 챙기라고 매도 문자까지도 보내드릴 거예요.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고 지금도 왜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